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6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한 여론조사는 이제 공표가 되는데 내일부터 한 여론조사는 공표가 안 됩니다. 여론조사 금지 기간에 들어가죠. 깜깜이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천 계양을의 보궐선거 뭐 이런저런 이제 잡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과연 당선될 수 있느냐, 뭐 여기저기에서 예측이 나오는데 예측은 예측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죠. 어저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편향된 언론 환경과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도 국민의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정권 출범 직후 치러지는 선거라 구도가 당에 유리하지 않다. 오직 국민만 믿고 사직생각으로 마지막까지 민생 회복과 안정적인 국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들이 바로 오늘날 민주당의 이 궁지를 불러온 검수완박, 이거 민생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민생을 얘기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론조사 이 불리한 지점에 관해서 대선 패배 후에 우리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응답을 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유리한 조사가 많은 것이다. 실제 계양을 선거에서는 10%포인트 이상 이길 것이다. 여기도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 본인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최근에 어제부터 유세 현장을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잘 아시지만 후보들은 자기가 몇 시에 어디 가서 유세한다, 몇 시에 어디 가서 유세한다, 하루 일정을 정확하게 공개합니다. 왜? 거기에 이제 취재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실제 또 유권자들이 이재명 보자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3시에, 오후 3시에 어디, 뭐 이런 거 시간 단위별로 공개합니다. 물론 앞에부터 이렇게 밀려가지고 그 시간에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시간 단위로 공개합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갑자기 이걸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어제부터는 계양구 일대 이렇게. 그럼 계양구 일대지 뭐, 그럼 어디 가서 이럽니까? 저는 요걸 두 가지 요인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자, 시간을 공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총괄선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계양구에 없이 그냥 어디 다른 지역, 뭐 지원 유세 뭐 이런 거, 이것도 그 계양구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안 좋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구 뭐 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사람은 도대체 계양을에 관심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계양을 유권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양을을 안 벗어난다는 식의 계양구 일대 그냥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또 각종 유세 현장에서 본인이 사실은 이런저런 구설에 오른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신발 신고 벤치에 올라갔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더라도 벤치에 딴 사람들 앉아있는데 자기가 불쑥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자리를 뜨는 이런 일, 그 다음에 즉석 연설을 하기 위해서 여자아이를 이렇게 딱 밀치는 장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튜브 같은 데에 드러나니까, 또 유세 도중에 시민이 던진 뭐 철제 그릇에, 이건 뭐 맞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철제 그릇을 던진 이런 사태, 그래갖고 그 시민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구설들이 자주 있으니까 차라리 비공개하자, 뭐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닌가. 고육지책이죠. 아니 자기 유세 현장은, 유세는 많은 유권자들이 자기를 보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그걸 비공개로 한다? 희한한 일이죠. 이러니까 자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한테서 제정신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기 유튜브에 올린 장면에 보면 이번에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끽, 그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끽, 이렇게 목에 이렇게 손을 딱 긋는, 이 무슨 경박한 일입니까? 한때 그래도 대선 후보까지 되고 대통령이 될 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행실이 이렇게 가볍고 경박하다 라는 걸 이번에 유튜브, 그것도 자기들이 또 올려놨으니까 아마 안 올려놓은 장면 중에서 더 심각한 장면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것조차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그냥 비공개로 하자.
이 무슨 스텔스 유세도 아니고 이런 일은 참 처음 보는 장면이다.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근데 여론조사에서 이제 밀리니까 뭐 STI 조사라든가 뭐 코프라 조사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다 밀리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건 ARS 조사다. 믿을 수가 없다. ARS 조사는 응답률이 1, 2%밖에 안 된다. 거짓말입니다. 1, 2%? 한번 보시죠. STI 조사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대략 작으면 5%, 6%에서 뭐 한 7, 8%까지 갑니다. ARS 조사는요, 원래가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대개 5% 안팎 정도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ARS 조사 때 왜 그걸 믿었나요? 그리고 ARS 조사를 더 믿어야 되느냐, 면접 조사를 더 믿어야 되느냐는 거는 사실 일장일단이 있는 대목입니다. 이거는 사회조사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이 학문적으로도 뭐가 더 정확하다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현장에 다녀보면 나에 대한 지지가 윤영선 후보한테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장에 다니면 아니 이재명 후보가 지나다니면서 선거운동 하는데 물론 거기다가 철제 그릇을 던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개의 경우에 대개의 선량한 유권자들은 박수치고 아유 반갑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지지자 아니죠. 그래서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본 사람은 악수를 해보면 아 이건 내 표다 아니다. 악수는 다 하죠. 후보가 악수를 신청하면 악수를 거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하죠. 그러나 손을 딱 잡아보면 아 이건 내 표다 아니다는 거를 한 3선쯤 해보면 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딱 잡았는데 이게 느낌이 온다는 거죠. 내 편지 아닌지. 근데 이재명 후보는 뭐 이재명 후보도 뭐 알겠죠. 선거 여러 번 치렀으니까. 근데 현장에서는 밀리지 않는다. 이건 과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의 느낌을 얘기하는 거고. ARS 조사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면접 조사는 믿을 건가요? 이렇게 얘기했고 당의 김민석 선대본부장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뭐 수만 명을 조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리얼미터가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조사했던 9.9%포인트 차이 이게 좁혀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정말인가? 그러면 리얼미터 조사도 ARS입니다. 그럼 이 ARS 조사는 믿을 만한가? 제가 여러 번 이재명 인천 계양을 여론조사 설명을 해드려가면서 요즘 ARS 조사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믿기가 어렵다 이 얘기는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컨벤션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여기 뭐 민주당 주장대로 요즘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부 지지자들의 경우에 본인의 나이대를 왜냐면 이거는 뭐 직접 면접처럼 이렇게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몇 대이십니까? 그러면 실제 60대가 뭐 20대다, 30대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60대는 국민의힘 지지가 많고 뭐 또 30, 40대는 민주당 지지가 많으니까 민주당 지지가 많은 30, 40대라고 60대나 50대가 이 다이얼을 눌렀을 때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자가 과다 표집이 되겠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다 표집이 됐다고 해서 그 전체를 믿을 수 없다? 그건 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추세라는 게 있는 거니까. 이재명 후보에 아주 크게 뒤지다가 최근에는 접전 내지는 이재명 후보에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 흐름 자체를 믿을 수 없다. ARS 조사는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가 과다 표집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편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그래서 또 이게 이재명 후보로서는 언론이 참 얄미울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한테 꼭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실, 진상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ARS 못 믿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갤럽이 했더군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면접조사를 했는데 23일과 24일에 면접조사를 해서 800명 인천 계양을의 유권자 했더니 이재명이 45.5, 윤영선이 44.3, 1.2%포인트 차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800명에 대해서 1.2%면요. 뭐 대략 한 10명 남짓 정도의 차이입니다. 이거는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얘기. 아니 실제 또 이게 오차 범위가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일반적인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그 흐름 이거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20대 40대는 이재명이 굉장히 높고 60대 이상에는 윤영선 후보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느끼고 있는 현상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전이다.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모른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당 지지도 바로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41.7, 민주당이 36.5입니다. 국민의힘이 앞서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 인천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도 박남춘 후보가 38.8, 유정복 후보가 4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오차범위 내입니다. 그러나 흔히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비롯해서 이 지방선거는요. 일렬 투표라고 하죠. 뭐 민주당 찍는 사람은 민주당 이렇게 국민의힘 찍는 사람은 국민의힘 이렇게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단 한 표가 되더라도 윤영선 후보한테 유리한 거죠. 정당 지지도도 유리하죠. 인천시장에 대한 지지도도 유리합니다. 이것도 적어도 일부 정도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면접조사가 이거 하나뿐이냐? 안 그렇습니다. KBS가 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23, 24 똑같죠? 계양을 유권자 800명. 여기에서는 윤영선 후보가 42.7, 이재명 후보가 42.5, 0.2%포인트 차이. 윤영선 후보가 앞서는 걸로. 요거는 뭐 몇 명 차이일 겁니다.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이러니까 이제 일각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또 0.73%포인트 차이로 이재명이 지는 것 아니야?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요거를 좀 또 돌려서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역 현안에 밝은 지역 일꾼이 당선돼야 한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윤영선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인천 계양을에 온 게 한 달도 안 됩니다. 그렇죠? 반면에 윤영선 후보는 뭐 목동에 집이 있어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하지만 적어도 25년간 계양을 해서 의사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도. 그리고 2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었고요. 계양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윤영선이냐 이재명이냐를 돌려서 물어보니까 지역 현안에 밝은 일꾼이 돼야 된다가 83.5%입니다. 그렇지 않다가 12.8%가 불과합니다. 윤영선 후보에 유리한 거죠. 또 반대로 돌려서 질문을 했습니다. 중앙정치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당선돼야 한다. 이거는 이재명이 당선돼야 한다는데 공감하느냐? 또 이거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랬더니 66%가 그렇다고 공감을 했고요. 27.9%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66% 안에 이재명 후보 지지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영선 후보는 중앙무대에서는 무명이죠. 그러나 인천 계양을 해서는 유명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물어보니까 근데 이것도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돌려서 물어보는 거니까 앞에 거는 지역 현안에 밝은 지역 일꾼 이거는 윤영선 중앙정치 이거는 이재명인데 윤영선은 83.5인 셈이고 이재명은 66 이것도 윤영선 후보한테 유리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에 다른 조사들도 대체적으로 윤영선 후보에 유리하고 그리고 바로 이 면접조사에서 드러난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ARS 못 믿겠다 한 것도 결국은 글쎄 못 믿겠다. 그런데 면접조사를 해보니 면접조사도 똑같다. ARS 못 믿겠다는 게 결국은 잘못된 주장이다 하는 게 입증이 되는 것이고, 김민석 선대본부장이 당조사는 좁혀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도 결국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지표들을 보면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사전투표합니다. 국민의힘 지금 국회의원이 다 사전투표를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 사전투표는 뭐 부정 우려가 있다 그러지만 국민의힘은 아니다,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하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아예 인천 계양을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인천 계양을에서 사전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국민의힘이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만큼 사전투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하지만 본투표는 6월 1일 날 이제 며칠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여론조사라는 것 외에 다른 지표들은 윤영선 후보에 유리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윤영선 후보가 당선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왜? 지금부터는 이제 당락은 누가 자기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많이 끌어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적어도 5%포인트 정도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얘기하는 오차범위, 이 오차범위들이 대개 한 플러스 마이너스 3.1 뭐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6.2%포인트 아닙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많이 끌어내서 회복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수치다. 이렇게 본다면, 자, 내일 뭐 사전투표다 본투표다 가릴 거 없고 일단 투표장으로 자기 지지층을 많이 끌어내는 사람이 이긴다 이거죠. 이 얘기는 곧 뒤집어 놓고 보면 충분히 아주 땅 짚고 헤엄칠 것으로 생각했던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경각에 달려있다. 당락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국면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분명한 거고, 그 다음에 지역 민심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얘기했던 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지역 민심은 다르다 내지는, 그 다음에 뭐 실제 바닥에서는 이기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당조사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월등히 앞서고 있다. 다 거짓말이다. 왜? 바로 이것처럼 ARS 조사도 그렇고 면접 조사도 그렇고 다 접전입니다. 이 접전이라는 건 과학적으로는 누가 당선될지 예측할 수 없다. 이걸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누가 당선된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지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설명하는 인천 계양을 판세는 거짓말이다.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저는 늘 내일 사전투표니까 사전투표 많이 하시고 또 사전투표를 못했다 그러면 본투표에 하시면 그거는 그 얘기는 맞습니다. 투표하면 이긴다. 이재명 후보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하는 쪽이 이긴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